지금 이 현장은 멜론 TV 생중계를 통해 많은 시청자분들도 함께하고 계신데요. 멜론 어플에서 생중계를 시청하실 수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공연 중인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는 충무 아트센터 개관 20주년 기념 공연이자 EMK 뮤지컬 컴퍼니가 선보이는 10번째 창작 뮤지컬입니다. 이 작품은 동명의 소설을 기반으로 조선 최고의 과학자 장영실이 루벤스의 명화 한복 입은 남자의 주인공이라는 기발한 상상력을 더해 그의 발자취를 쫓으며 조선과 유럽 그리고 600년의 시간을 넘나드는 거대한 서사를 담아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충무아트센터 멜론 티켓 그리고 놀티켓 사이트에서 한복 입은 남자의 3차 티켓 오픈이 시작됐는데요. 현재 예매율 1위를 달리며 올 겨울 가장 뜨거운 화제작으로 압도적인 흥행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프레스콜은 비망록 별을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타이틀로 진행됩니다. 작품의 웅장한 서사를 느낄 수 있는 주요 넘버 시연과 함께 한복 입은 남자란 뮤지컬을 통해 별을 그려낸 창작진 인터뷰가 함께 진행될 예정입니다.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입장 시에 배부해드린 안내 문서를 통해 각 장면과 시연 배우 정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역사적 상상력과 무대 미학의 정점을 담은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의 주요 넘버들을 만나보는 하이라이트 장면 시연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별을 찾아 모진 운명을 끝까지 살아낸 장영실의 이야기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를 함께 만나보시죠. 열 하나요. 열 둘이요. 별의 길을 읽지 못하니 일식 예보는 틀리고 죄 없는 관리는 매를 맞는다. 전하, 명나라 칙사 이상인이 들었으니 명나라 황제 폐하의 황명에 예를 갖추시오. 조선의 왕은 들으라. 말 3만 필과 환관으로 사용돼 18세 이하 사내 1000명, 남자의 손을 타지 않는 처녀 1000명을 선별해 바쳐 네 여보의 나라인 명나라 황제 폐하의 은혜에 보답하라. 그들은 명나라 칙사이기 이전에 조선인이요. 어찌 이런 조국을 짓밟으려 하나. 내 나이 겨우 12살에 명나라에 바쳐 뼈 아픈 역사를 조선에 버림받고 반복하란 말인가. 나 역시도 이 나라를 내다버렸소. 나약한 나라 힘없는 왕의 죄요. 같은 죄를 지게 하나. 천한 노비 숨통을 옥중
된 조선과는 달리 명날 구원의 기회 주었소. 이런 게 태국의 힘과 자비니 조선의 역법 연구도 당장 멈추고 명예 달력을 받아 통촉하여 우나라 위치가 다르기에 백성들은 맞지 않는 시차에 한 해에 농사망치고 굶주린 고통에 시달려 하늘에 길을 잇는 역법은 명나라 황제 폐하만의 특권 넘볼 수도 그래서 넘봤어 그놈으로 안된 그렇기에 이뤄야 했던 가혹한 운명만 허락되는 삶이라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할 것. 하여 주소서. 어찌 이 나라 신하들은 전부 다 백성의 아픔은 쳐버리고 태국의 눈치만 살피기 바쁜가. 과학기술 발전만이 살기는 것이 명나라의 눈을 피해서 비밀리에 경연대 외여로 살 길을 찾아내라. 시골을 가리지 말고 인재를 가려내 이 나라의 미래 밝혀라. 넘볼 수도 넘어서도 안돼. 이제 어둠이 내려와. 내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지켜내야 하는 것. 아버지, 병판대감. 이 미개하고 어리석은 백성에게 힘을 나눠주면 혼란이 있는 법. 내 가르쳐 드려야겠다. 뭐가 틀렸는지. 맹자가 4대 작은 나라 임금이 더 큰 나라 섬기는 건 지혜로우니 무능한 왕의 고주가 아닌 월갑자를 찾아주실 수 없다. 명의 황제턱에 얻은 태평 성대와 우리 부와 권력 주고 위태롭게 해. 말세야 말세. 나를 보이 개판에 폭군의 독재 미쳐 돌아가네. 사대부의 힘을 보여줄 때 더 이상 가만두면 안 돼. 말세야 말세. 나는 우리 개판에 폭군을 오락해주세. 서로 날뛰네. 섬기는 나라에 달력 두고 우리 달력 만들어. 너희 나라에 한자 두고 우리 문자 만들어. 천한 종까지 관복 입혀 군에 들여가면서 명나라의 황제 폐하까지 분노하게 만들어. 그래도 가녀는 위험해. 들키면 우리는 강탈해. 누가 반역을 말했나. 주사기 스스로 주저앉게 만들고. 말세야 말세.
네, 처음 만나보신 장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세종역의 신성록 배우, 이암역의 김주호 배우가 열연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명나라의 억압과 신하들의 반대 속에서 오직 백성의 안위를 위해 자주적인 과학 기술을 꽃피우려는 세종의 고뇌와 결단을 보여주는 곡입니다. 현실의 벽에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나아가겠다는 세종의 모습에서 성군으로서의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는 명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만나보신 장면은 이암과 대신들이 부르는 말세였는데요. 세종의 자주적인 개혁 정치를 말세라 비난하며 명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암과 대신들의 탐욕스러운 내면을 그린 곡입니다. 왕을 고립시키기 위해 반역을 꾀하는 사대부들의 적대감과 긴박한 상황이 강렬한 앙상블로 펼쳐지는데 이 갈등은 결국 장영실이라는 천재를 위기로 몰아넣는 기폭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잠시 작품의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완성해 주신 서숙진 무대 디자이너를 모시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숙진 디자이너님 나와 주시죠. 네, 이쪽으로 나와 주시면 됩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무대 디자이너 서숙진입니다. 네, 마이크 이제 활용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켜져 있을 겁니다. 켜져 있을까요? 예,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드려볼게요. 이번 작품은 조선과 유럽, 현대의 서울까지 시공간의 변화가 무척 방대합니다. 먼저 조선을 표현하신 핵심 콘셉트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극장이라는 제한된 공간 안에 각 시대의 특성을 잘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었는데요. 먼저 조선은 여러 요소들이 겹겹이 쌓이고 크로스하면서 하나의 건축 요소를 만들어내는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과 여백의 미, 그리고 산수화에 번지는 듯한 물오름의 미학을 저희 작품 정서에 잘 맞춰서 재해석해서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실의 시점에서 조선은 따뜻하고 보호받았던 지붕이 있는 집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그 세종과 사랑하는 이들의 지붕 아래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었던 것 같아 지붕 라인이 강조된 디자인으로 조선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영실에게는 좀 소중한 그런 공간이 좀 그렇죠. 지붕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유럽은 좀 반대의 그런 배경이다 보니까 지붕이 그렇게 강조되지는 않겠네요. 그렇습니다. 영실 일행이 유럽에 도착했을 때 그들의 눈에 비친 유럽은 지붕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높고 거대하고 화려하고 이질적인 모습이었을 것 같았어요. 영실 시점에서 바라본 유럽을 지붕이 보이지 않는 높은 기둥과 기둥의 라인들이 어긋나 있고 거대한 벽과 과하게 과장된 조각상들로 표현해 봤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들만의 집을 구성했을 것 같아서 조선 지붕 라인이 활용된 그들만의 작은 섬을 디자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실의 공간에는 그 조선에 대한 그의 그리움을 잘 표현하고자 한글을 덧대어 계속 쓰는 공간으로 활용해 봤습니다. 아,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관객으로 봤을 때 그 유럽에 갔을 때 뭔가 웅장한 건축물이 있어서 좋았는데 또 그게 한편으로 낯설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네네, 유럽에 도착한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현대 서울에서는 이 트럭 세트를 배경으로 한 부분도 굉장히 인상 깊었는데요. 왜 하필 또 이런 트럭을 선택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원래 원작에서는 소설에서는 서점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 강배라는 은둔자의 특성상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고서들로 가득한 자신만의 섬을 만들었을 것 같았었거든요. 움직이지 못하는 트럭은 강배를 비롯한 우리 모두 현대인의 모습을 닮았을 것 같아서 디자인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떠나가는 베이스 역할을 하면 좋았을 것 같아서 디자인하였습니다. 네. 정말 성실한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인터뷰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각기 다른 건축의 요소로 보여지는 다른 시공간의 연출이 정말 흥미로운데요. 그럼 이어서 너만의 별의 시연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멀리, 조금 더 오래 보내는 것뿐이다. 언젠가 비차를 타고 돌아와. 다녀왔다. 인사해다오. 제일 높은 자리에서 제일 좋은 옷을 입고 매일 하나씩 잃는 삶에 익숙해지는 법을 배운다. 약속을 내려놓고 꿈을 지원해도 널 잃는 법만은 배우지 않으려 해. 내 마지막 희망, 이 삶을 견뎌낼 힘. 넌 내가 무너질 때 다시 일어날 이유. 약속한 운명, 이제 그만 널 놓아주라 한다. 잔인한 운명, 이것이 너의 편이 아니라 한다. 하늘이 정한 너의 길을 가 헐헐 날아타. 널 위해 찬란히 빛나는 너만의 별에. 대우 장영식, 그대 이름 오늘부로 조선의 역사에서 사라진다. 심장을 도려내고 움켜진 꿈이 들리지 않았음을 내일은 알게 될까. 나 그리던 꿈, 가려 했던 길 모두 막아설 때 함께 걸어준 유일한 사람 너마저 떠나보래. 이렇게라도 이제 내가 널 지킬 수 있게 살아타라. 널 위해 찬란히 빛나는 너만의 별에. 영실아, 영실아. 다시 지독한 침묵, 숨이 막히는 어둠, 찬바람에 흩어져 이제 부를 수 없는 이름. 내 나약한 세상이 널 품을 수 없어. 부딘 나의 몸까지 홀홀 날아쳐버렸다. 너만의 네, 세종의 솔로 넘버 너만의 별에를 만나보셨습니다. 세종역 신성록 배우가 오늘 프레스코를 위해서 솔로 버전으로 선보였는데요. 실제 공연에서는 영실과의 가슴 찢어지는 이별 장면으로 연출됩니다. 이 곡은 조선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 1442년 장영실의 간화 사건 직후의 상황입니다. 조선왕조실록엔 모든 관료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심하다 싶을 만큼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도 가마 사건 이후 책임자들 중에 유일하게 장영실의 행방에 대한 기록만 전혀 없습니다.
세종이 그렇게 아끼고 작은 것 하나하나 상의했다는 그이기에 더더욱 의혹이 커지는데요. 어쩌면 정말 명나라나 어떤 세력으로부터 그를 지키기 위해 세종대왕께서 이런 아픈 결단을 내려야 했을지도 모르죠. 신성록 배우가 입은 하얀 용포가 더욱더 이 장면을 가슴 메이게 했는데요.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바로 시선을 사로잡는 아름다운 의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한복의 미를 살려주신 오유경 의상 디자이너를 잠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와 함께요. 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에서 의상 디자인을 한 의상 디자이너 오유경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품의 제목이 한복 입은 남자인 만큼 한복 의상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만큼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우리가 아는 평범한 한복은 무대 위에서 이 강한 조명을 받으면 그 고유의 미가 많이 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고충을 좀 겪으셨나요? 저희가 이제 작품을 처음에 이제 한복 입은 남자를 준비를 시작하면서 한복이 너무 중요한 공연이다 보니까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한복 원단이 빛을 받았을 때 아름답게 발현이 다 되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또 선생님들과 같이 조명 테스트도 많이 했고 또 무대나 영상 조명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컬러나 이런 것들도 제가 계속 보고 확인하고 참고하면서 저도 또 거기에 색깔이 묻히지 않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저희가 한복 원단 같은 경우에는 아름다움이 굉장히 발현이 되는 게 원단을 겹겹이 사용을 해서 색을 발현해요. 아까 보셨던 그 말세 장면에서도 이암이 입고 있는 옷이 사실 그냥 단순히 보랏빛, 자색빛으로 보이지만 그 안에 원단이 한 3겹 정도 다른 색들로 이제 블루나 레드나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그 색을 발현까지 만들어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색에 대한 연구를 또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도 보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는데 이게 또 조선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배경 자체가 유럽 의상까지 의상 수가 어마어마한데요. 이 유럽 의상과 조선 의상의 가장 큰 차별점은 어디에 두셨나요? 저희 의상 같은 경우에는 1막에서 조선은 조금 더 자연 친화적이고 그림으로 따지면 이제 수묵화나 수채화처럼 관객들이 만났을 때 조금 이렇게 촉촉하게 젖어드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서 원단의 사용도 그렇게 많이 했고 색감도 그렇게 했고요. 2막에 가서는 조금 유화나 거친 질감 그리고 색상도 조금 자연 친화적이기보다는 조금 더 만들어진 인위적인 색깔들을 좀 더 구현해서 조선과 이태리에서의 그 느낌의 차별성을 두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저희가 이 공연 안에서 한복이나 이제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현대도 나오고 있고 인간의 내면을 이제 저희는 속내라고 부르고 있는데 속내라는 캐릭터까지 되게 굉장히 다양한 많은 캐릭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 그 많은 캐릭터들을 좀 다 다르게 구현하고자 좀 차별성을 두려고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특히나 또 인상 깊었던 게 조선은 약간 수묵화나 수채화 느낌, 네. 또 유럽은 유화의 느낌으로 이렇게 차별점을 두셨다니 이렇게 디테일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네, 소중한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원작 소설의 설정대로 조선을 떠난 영실은 정화대장과 함께 로마에 닿았는데요. 과연 로마에서의 삶을 순탄했을지 또한 장영실의 비망록을 들고 진실을 파헤치던 현대 인물들의 여정은 어떤 벽에 부딪혔을지 시공간이 한데 뒤섞여 소용돌이 치는 넘버 어둠의 지배자들 시연이 있겠습니다. 하느님 앞에 증명이 필요한 세상의 이치란 악마의 속삭임 이교도들의 꾀임
개혁을 핑계로 반역당하게 당연한 것에 왜 의문을 품어 믿음을 저버려. 악의 욕망아 죄의 뿌리를 뽑아 타락한 자에게 장담이 넘쳐 어둠의 지배자들 어둠의 지배자들. 네, 국장님. 저 지금 자료화면 찍으러 로마에 와 있습니다. 박님 저거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국장님 무슨 얘기 좀 해주세요. 국장님. 사탄을 심판하라. 마동수 교수님? 누구십니까? 학생들에게 돈을 받고 학위를 준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까? 성추행 의혹도 들리는데 맞습니까? 따님 취업을 청탁하신군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교수님! 성스러운 권력과 정부 보내줄 영제부 진서가 방송국에서 고소장이 왔어.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 같아. 이제 그만하자. 나 하나로 끝나면 괜찮은데 너랑 교수님까지 피 보는 건 안 되겠다. 더 이상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 미안하다. 어둠의 지배자들 사탄을 심판하라. 어둠의 지배자들 죄악을 몰고 온다. 당신들 뭐야? 아니 경찰이 시민을 이렇게 막 납치해도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맞네, 내 집 주소도 당신들이네요. 설마 나 미행한 놈들이랑 한패야? 야! 저들에 대한 기록들 흔적을 태워버려. 저들에 대한 기록들 흔적을 태워버려라. 악의 뿌리 지옥불에 던져 신의 선택받은 내 기도의 응답 주님의 뜻이니라. 왕들의 왕이요 세상의 왕이요 내 교리 반대한 증거를 합세하 문서도 물건 사도 없애라. 악을 전하라. 신중하신 육백의 한 기도교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죄를 물어 심판하라. 왕정 외쳐하라. 어둠의 지배자들 사탄을 지옥불 속에 악의 뿌리 지옥불에 던져. 이번 장면은 어둠의 지배자들이었습니다. 교황 역의 김주호, 진성 역의 신성록, 마 교수 역의 최민철, 엘레나 역의 최지혜 배우가 함께했습니다. 어둠의 지배자들은 과거와 현재, 시공간을 넘나들며 진실을 덮으려는 거대한 권력의 광기를 보여주는데요.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존재하는 사회의 벽이 검은 속내를 드러낸 앙상블의 안무를 통해 무대를 압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는 모습을 긴장감 넘치는 안무로 표현해 작품의 생동감을 불어넣어 주신 문성우 안무가를 한번 잠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성우 안무가님 나와주시죠. 네,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복 입은 남자 안무를 맡게 한 문성우라고 합니다. 네,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에서는 각 사회의 집단이 소위 빌런 역할을 하는데요. 시공간을 넘나들며 군무로 표현되는 장면들이 굉장히 압도적입니다. 어떻게 좀 표현하고 싶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조선과 유럽, 과거와 현재 이 대서사실을 어떻게 관객분들에게 매끄럽게 전달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가장 컸어요. 연출님과 고민 끝에 내린 캐릭터가 이제 검은 속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모든 앙상블 여러분들이 안에 검은색 의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 보신 말세라는 장면에서는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척, 백성을 위한 척 하지만 그 안에는 권세와 그 권력욕에 숨겨져 있는 검은 속내를 내비치죠. 의상을 찢어버리면서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법들을 유럽에서는 또 같은 교황들은 또 신앙심을 이용해서 면죄부를 판매하고 교리를 믿지 않으면 화형에도 청하는 그런 이중적인 그런 잔인함들을 그런 탈피하듯이 의상을 벗고 그 안에 검은 속내를 드러낸다라는 약간 좀 직관적인 표현법들을 관객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또 현대에서는 학회자분들 같은 경우들은 안에 검은 속내 의상을 입고 겉에는 이제 시스루 형태의 자켓이나 아니면 코트 그런 걸로 해서 살며시 계속 속내가 내비치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도 관객으로 봤을 때 그 검은 속내 이렇게 의상을 딱 뚫고 들어오는 장면에서 정말 깜짝 놀랐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프롤로그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런 옷을 입는 장면을 또 안무로 표현하시기도 하시고 또 루벤스의 그림을 설명하는 장면이나 노비 장면, 뭐 이막의 유럽 장면까지 다양한 스타일의 안무가 좀 보이는데요. 관객분들이 또 어떤 부분을 알고 보면 더 재밌게 또 보실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우선 현실의 그 경계에서 계속 끊임없이 녹화하고 때로는 넘나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가지고 있는 감정 혹은 장면이 지닌 상황의 뉘앙스 같은 그런 추상적인 것들이 이런 표현적으로 유형적으로 여러분들 관객분들께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게끔 하는데 가장 고민을 많이 했고요. 노력했고 그래서 때로는 어떤 장면은 인상만 담아서 거칠고 투박하지만 강렬하고 다소 폭력적이고 어쩔 때는 뱀처럼 교활하기도 하고 그런 표현법을 사용하기도 하였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루벤스의 한복을 표현하는 장면에서는 조선 초기의 우리 복식이라는 거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달하는데 가장 중점을 둬서 오히려 더 나은 동작들이 있지만 계속 동작을 빼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한복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더 섬세하게 노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복이 너무 아름답게 나와서 장면이 잘 표현된 것 같아서 만족스럽습니다. 네, 자 이렇게 또 귀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알고 보니까 더욱더 앞으로 공연을 보면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스토리라인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덕분에 영실이 로마에서 또다시 쫓기듯 피하고 피렌체에서도 마냥 자유로워질 수 없는 험난한 시간의 연속을 마주하는 여정 속에서도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세종의 뜻을 지키며 포기하지 않고 현명한 대처로 삶의 또 다른 의미를 만나게 되는 장면들이 유기적으로 흐르게 되어 비망록을 조선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내 이름으로 리프라이즈 그리웁다 시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 무기 만드는 법부터 가르쳐 주세요. 이 무기를 만들고 싶니? 네, 제가 아버지 지킬래요. 그래. 내가 여기 남아서 하나씩 다 가르쳐 주마. 영실아. 대장님은 가셔야 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같이 가야지. 항해 이어가겠다고 악착같이 돈 모아놓고 이제 와서 안 가겠다고? 제가 살아있다는 걸 명나라가 알게 되면 모두가 위험해져요. 영실아, 세월도 많이 흘렀고 만에 하나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잖아. 만에 하나에 걸어보기엔 너무 많은 목숨값을 비쳤습니다. 만복이 형도 그리고 선원들도. 형님과 대장님은 꼭 땅의 끝에 조선에 닿으십시오. 그리고 이걸 전하께 꼭 전해주세요. 아직 다 채우지 못했지만 조선만의 달력 계산법과 그동안 제가 보고 들은 모든 걸 담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기를 2권 써왔구나. 고된 삶을 버티며 마음에 새긴 다짐, 나의 삶은 더 이상 나만의 것이 아닌 내게 숨을 넘겨준 사람들의 삶까지 나여야만 할 일을 해내며 살아갈 것을 제녀 아래 홀로 남아 어둠 속에 갇혀 의심 앞에 지쳐가다 끝내 희망을 만나 귀한 이름 귀한 마음이 밤을 지나 안개 넘어 새벽의 빛을 마주한다. 기록도 남지 않은 내 생의 마지막 항해를 이뤄진 분께 나 반드시 세상 끝에 다보다 많이 귀한 이름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물론 내 헛된 내 삶이 진정 내 이름이 별이 되고. 넌 이곳에선 너의 일을, 난 바다에선 나의 일을 할 때구나. 네, 전 기차 타고 돌아가기로 전화와 약속했어요. 그리고 배 타는 거 지겨워요. 금세 올 거야. 대장님은 내가 지킬 테니까 네 몸이나 챙겨. 내가 꼭 조선에 가서 이 조선의 노비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지, 또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해냈는지 내가 꼭 알릴 거다. 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해가 뜨기 전에 떠나야 합니다. 조선 사람이건 명나라 사람이건 남고 싶은 사람은 남아도 좋다. 항해를 이어갈 사람은 출항을 준비하자. 네. 넌 따라오지 마. 다녀올게. 다녀올게. 다녀올게요. 밥 잘 챙겨 먹어야 돼. 챙겨야 돼. 건강 잘 챙겨야 돼. 경찰이 다시 알려주고.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 살갗이 시리다. 아무도 없어 나는 혼자 심장이 아려온다. 금세 다녀올게. 무거운 거짓말 평생 끌어안고 되뇌이게 될 그 말 당연한 온기가 호련히 사라진 그 자리에
새겨진 그 말 닿을 수 없는 꿈 그리움을 닮아 어제는 희망을 담았던 저녁에 오늘은 위로만을 바래고 바래봐 다녀올게 한마디만 듣게 해주니 아무리 내려놓아도 사그러들지 않았어 괜찮다 속여봐도 시간이 멈추어선다 아무리 받아들여도 익숙해질 수 없었어 그립고 그립다 다시 그리우고 그립다 이렇게 선명한데 이렇게 선명한데 참 멀구나 닿을 수 없는 꿈 그리움을 닮아 어제는 희망을 담았던 저 별에 오늘은 위로만을 빌고 또 빌어봐 다녀왔어 한마디만 하게 해주지 언제 누가 살아있음의 이유를 알게 되는가 가만히 기다리면 편안해질 수 있을까 답을 찾지 못한 채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렵고 어렵다 한치 앞도 모르겠다 사그러들지 않아서 괜찮다 속여봐도 시간이 멈추어선가 아무리 받아들여도 익숙해질 수 없어서 낯설고 날카로운 마음이 차올라 아무리 흘려보내도 지겹게 파고들어와 어느새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자, 영실과 정화대장의 내 이름으로 리프라이즈와 영실의 그리웁다 만나보셨습니다. 영실 역의 박은태 배우, 정화대장 역의 최민철 배우가 열연을 펼쳐주셨습니다. 먼저 영실과 정화대장의 뜨거운 약속이 담긴 내 이름으로 리프라이즈는 긴 항해 끝에 당도한 타국에서 영실이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남길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영실은 자신이 평생을 바쳐 연구한 조선의 역법과 서양의 지식이 담긴 비망록을 정화대장에게 건네며 세종에게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넘버는 1막에서 세종과 영실의 듀엣으로 불리는데요. 세종의 뜻이 영실 안에,
그리고 이제 정화대장에게도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어 세종이 없는데도 세종의 존재가 느껴지는 곡입니다. 두 사람의 결연한 약속이 보여지는 넘버가 끝나고 영실은 또 한 번 생사고비를 함께하며 정이 든 정화대장과 장천일 그리고 선원들과 작별 인사를 덤덤히 나누고 그들은 내일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웃으며 다녀올게 라는 말을 남기고 떠나는데요. 홀로 남은 영실은 사무치는 그리움과 외로움, 황망한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후 장면들에서 이제 삶의 의미도 이유도 남지 않은 영실은 홀로 남아 돌려보낼 수 없는 비망록의 남은 페이지들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살아내다 보니 또 찾아온 새로운 삶의 의미와 더불어 그리움의 참된 의미를 깨닫는 귀한 배움을 전합니다. 이제 보여드릴 마지막 한 장면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장면을 조명 없이 논할 수는 없겠죠. 마지막 장면 시연 전에 그 유형 조명 디자이너를 모시고 그 빛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간단하게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명 디자이너 구윤영입니다. 네, 잠시 마이크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네, 마이크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명 디자이너 구윤영입니다. 아유, 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네. 자, 먼저 질문을 드리자면 이 공연은 2층에서 볼 때 이 조명 덕에 새로운 묘미가 있다는 얘기가 많은데요. 대체 어떤 조명을 쓰셨길래 그런 걸까요? 고보라는 그 작품이 원하는 형태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효과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명의 역할은 그 공간과 시간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하는데 저희가 너무 많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변별력을 갖기 위해서 고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막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바닥에 있는 그 근정전의 기하학적인 전통 문양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향원이나 영실의 연구실에서의 그 전통적인 마룻바닥 같은 형태도 사용을 했고 네. 야외신에서는 그 햇빛을 받은 나뭇잎의 그림자를 사용했고요. 이막의 경우에는 그 로마 같은 경우는 바닥 타일을 그 시대 바닥 타일들을 리서치해서 아름다운 걸 선택했고요. 유럽의 야외신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우리나라랑은 다르게 벽 돌로 만들어진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돌고보를 또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군요. 공연을 보면은 이 박자에 딱딱 맞아 들어가는 화려한 효과의 조명부터 이 커튼처럼 펼쳐지는 빛에 아주 최소한의 빛으로 표현되는 장면까지 이 다양한 디자인의 조명을 볼 수가 있는데요. 조명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장면을 뽑으신다면 어떤 장면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많긴 한데요. 사실 그러니까 저는 근정전 씬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그 스태프들이 하나가 되는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명과 무대, 영상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협업을 통해서 서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무대를 만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저희 아직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네. 저의 빛의 서사는 별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마지막에 이게 객석을 다 채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관객들이 와서 무대에서의 그 배우나 작품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 안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별을 객석으로 뿌림으로 해서 관객들도 나도 이 안에 함께 이 우주에 함께 있구나라는 걸 느꼈으면 좋겠어서 저는 그 씬을 되게 사랑합니다. 저도 그 마지막 장면에서 정말 이렇게 하늘을 계속 보게 되고 이 주변을 둘러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도 뭔가 함께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의도가 정말 잘 전해졌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진심을 담은 답변 너무 감사드리겠고요.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아쉽게도 만나볼 차례인데요. 긴 여정을 끝낸 장영실과 영실의 삶을 통해 새로운 깨달음으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는 진석이 마주하는 마지막 순간입니다. 이 장면을 통해 여러분도 꿈이 삶을 잡아먹지 않게 때론 너무 힘들면 쉬어가도 좋으니 끝까지 살아낼 위로를 얻어 어느 좋은 날 별에 닿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강배야. 나 공항이야. 1시간 있으면 피렌체로 떠난다. 나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영미소는 잘 돼가냐? 진짜? 마 교수님 신나셨겠네. 엘레나까지? 미치겠다. 강배야, 우리 이번에 졌지만 그래도 끝까지 멋지게 싸웠다. 다들 고마워. 야, 너 왜 내가 다큐 PD가 됐는 줄 아냐? 거창하게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누군가의 시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작은 울림을 주고 싶었어. 세종처럼, 장영실처럼. 응원해주라 강배야. 나 이번에 잘 한번 만들어 볼게. 강배야, 여기 장영실이 그렇게 만들고 싶어한 빛체가 정말 많다. 별도 참 많고 별의 밝기에는 실시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대요. 실시 등급은 우리 눈에 보이는 밝기, 절대 등급은 별들이 같은 거리에 있다 쳤을 때의 밝기. 보일 듯 말 듯 희미한 별들도 같은 거리에 두고 보면 태양처럼 눈부시대요. 언제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가장 밝은 별이 될 수도 가장 어두운 별이 될 수도 있다. 영실아! 영실아! 영실아, 영실아! 영실아. 영실아, 이제 돌아갈 시간이구나. 빛차를 타고 돌아가. 다녀왔다. 인사하셔야죠. 보고 싶어 저 별을, 닿고 싶어 저 별을, 아무 걱정도 아픔 슬픔도 없는 저 별. 헛된 꿈속에 날아 세상의 끝에 내 몸을 던져 날 숨쉬게 한 빛 저 별에 타. 돈이 없는 이름 따라가라. 어찌할 수 없다면 흘러가라. 몸짓 껴나가 너로 애쓰지는 마라. 삶을 뺏는 꿈은 내려놓아. 죽을 만큼 힘들면 포기해라. 숨이 막히게 참느라. 아파하지 마라. 포기하고 피하고 못 만나고 화내고 시간을 갉아먹다 시들어 갈 바에 헛된 꿈속에 날아 세상의 끝에 내 몸을 던져. 닿을 수 있다면 이 차를 타고
자, 이로써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의 하이라이트 시연이 종료됐습니다. K 사극과 유럽식 대서사극의 스케일을 한 무대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는 그야말로 새로운 형식의 창작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 조선의 근정전부터 중세 로마와 피렌체까지 시공간을 넘나드는 이 거대한 여정을 부디 극장에 오셔서 직접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3월 8일까지 이곳 충무아트센터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한복 입은 남자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프레스콜 생중계를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종우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